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와 야쿠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3연패로 이어진 요코하마 디너베이스타즈는 아즈마 카츠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5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작년 요미우리 원정 부진을 멋지게 극복했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두 번의 원정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홈 경기의 아즈마는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마츠바 타카이로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한 점에 그친 디너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상위 타선이 완벽하게 잠수에 가깝게 부진한 게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불펜의 6.1이닝 1실점만이 유일한 위안일 것입니다. 투타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사이 스니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스니드는 에이스라고 칭하기엔 2% 부족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디너 상대로 원정에서 4.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도 불안감을 야기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가노 공략에 실패하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으로 돌아와서도 타격이 살아나지 않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7회 말에 동점 찬스를 날려버린 건 현재의 야쿠르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일 듯합니다. 3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정말 믿을 투수가 하나 없는 듯합니다. 양팀 모두 주중 시리즈에서 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타선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즈마는 홈에서 충분히 호투를 해낼 수 있는 투수인 반면 스니드의 금년 투구는 기복이 심하고 디너 상대 작년 투구도 좋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요미우리와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3연승 가도를 달린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토고 쇼세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5일 디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토고는 에이스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워낙 홈 경기에 강한 투수이기도 하고 히로시마 상대로도 작년 홈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는 건 분명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5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원정에서 살아난 감각을 충분히 홈으로 이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카모토 카즈마의 0.415라는 타율은 보고도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알베로트 발도나도의 승리조 활약이 반가울 것입니다. 타무라 슌스케의 결승타로 연승에 성공한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쿠리 아렌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쿠리는 두 번째 경기부터 위력적이라는 작년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투구를 펼쳤는데 시즌 초반에 강한 투수인 만큼 호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많아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9회 초에 간신히 한 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인 히로시마의 타선은 타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쿄돔이라고 하더라도 살아나길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무적의 승리조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다행스럽습니다. 요미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히로시마 역시 연승을 거두었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화력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고 현재의 타격으로 토고를 공략하는 건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허나 쿠리 역시 요미우리 타선 상대로 호투가 가능한 투수입니다. 결국 후반전이 관건인데 이번 시즌 후반 경기력은 요미우리가 살짝 더 낮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니치와 한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5연승 가도를 달린 주니치 드래곤즈는 야나기 유야카드로 6연승에 도전합니다. 5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나기는 에이스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홈에서 강한 투수인데 작년 한신 상대로 초반 3연패를 당한 걸 이번에야말로 갚아줄 수 있는 찬스일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코조노 켄타를 완파하면서 6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찬스 때마다 집중타가 터져주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의 주니치와 가장 다른 모습이 바로 이런 집중력일 듯합니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아마도 현재 12개 구단 최강일 것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한신 타이거즈는 아오야기 코요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아오야기는 시즌 개막 대시에 실패한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부진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 역시 최대치가 QS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오세라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한신의 타선은 타격의 기세가 작년과 크게 차이가 나는 중입니다. 코시엔에서의 부진은 판테린 돔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1이닝을 막아내지 못한 카일 켈러는 역시 동점대 등판이 문제입니다. 한신의 경기력이 대단히 수상합니다. 작년 우승팀의 위용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리그 최악의 팀 타율과 득점권 타율이 문제입니다. 현재의 타격으로는 금년 기세가 오른 야나기 공략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아오야기는 여전히 시작이 좋지 않고 판테린 돔에서의 투구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니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라쿠텐과 지바롯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루징 시리즈로 이어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0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하야카와는 홈 경기의 강점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치명적입니다. 작년 치바 롯데 상대 등판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일단 홈 경기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시타 슌페이타 상대로 상대의 실책을 묶어서 올린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라쿠텐의 타선은 이후 무수한 추가점 찬스를 놓친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10안타 4볼넷 1득점의 부진은 홈에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1이닝을 막지 못한 불펜은 동점인 9회 말의 경험이 부족한 니시가키 마사야를 마운드에 올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투수진의 호투를 앞세워 3연승에 성공한 치바 롯데 마린스는 오지마 카즈야카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5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4안타 완봉승을 거두면서 부활을 알린 오지마는 왜 그가 에이스인지를 증명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라쿠텐 상대로 QS급 투구가 많았다는 점인데 홈보다 원정 등판 시 7이닝 2실점 이하를 담보할 수 있는 투수였다는 건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타케우치 나츠키와 어브레이유 상대로 3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득점권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치바 롯데식 야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라면 라쿠텐 원정 역시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승리조가 차례로 무너지면서 동점을 허용한 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바 롯데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팀이지만 그만큼 접전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지마는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강한 투수고 현재의 라쿠텐은 타격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한번 흔들린 하야카와는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 가능성이 높고 짜내기 대결로 갔을 때 유리한 건 치바 롯데입니다. 지바 롯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이브와 소프트뱅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이마이 타치야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5일 니포넴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마이는 10안타를 허용하고도 2점으로 버티는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즌 초반은 상당히 강력했는데 소프트뱅크 상대로 3경기 모두 QS 플러스였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메르세데스에게 막혀 있다가 치바 롯데의 승리조를 공략하면서 나카무라 타케야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득점한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 득점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 상위 타선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연장전에서 결정적 실점을 범한 불펜은 병살타 타구를 안타로 만들어준 토노사키 슈타를 탓해야 합니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히가시야마 나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히가시야마는 작년과 다른 훌륭한 출발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이브 상대로 2패로 좋지 않았는데 시즌 첫 베르나돔 방문에서 4.2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고 무려 9위를 쉬고 나온다는 점이 여러모로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집중력 있는 타격이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야마카와 호타카의 3타점은 팀으로서도 반갑게 느껴질 부분입니다.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이브의 타격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화요일 경기야 오미야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수요일 경기의 패배는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마이는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강한 투수였기에 호투를 기대할 수 있지만 히가시야마 역시 2년 전까진 세이브 킬러라는 말을 들었던 투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세이브는 소프트뱅크보다 불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릭스와 니호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레바야시의 사요나라 안타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오릭스 버팔로스는 아즈마 코에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현재 세이브의 선발 투수들 중에선 가장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작년 니포넴 상대로 평균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주면서 3승을 거두었는데 홈 경기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호투가 이어질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우치의 투구에 막히면서 세데뉴의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오릭스의 타선은 홈 경기 득점력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의 타선은 세데뉴와 8난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야마시타 슌페이타 강판 이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투수진의 난조로 역전패를 당한 니포넴 파이터스는 이토 히로미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5일 세이브와 홈겨이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토는 에이스급 투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오릭스 상대로 5경기에 등판에 4패를 기록했는데 후반기가 아닌 전반기엔 유독 부진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제키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3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소프트뱅크의 불펜 생대로 5이닝 동안 단 1안타에 그친 게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점을 만든 3회 1사 만루에서 역전을 하지 못한 건 결국 경기의 터닝 포인트가 된 셈입니다. 2.1이닝 동안 3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동점에서 나온 투수가 무너진 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니포넴은 4점의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경기 최대 득점이 4점이라는 이야기고 에이스급 상대로는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오릭스 역시 타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이토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일 듯합니다. 허나 오릭스는 홈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이 좋은 팀이고 니포넴은 그 후반에 약점이 있는 팀입니다. 오릭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